네, 우리가 2025년도에 지금 시험이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들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꼭 어떻게 보면 완벽한 어떤 계획이다라기 전략이다라기보다는 개인별로의 어떤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어, 결국에 저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좀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기술사 시작했던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해찬님이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저렇게 왼쪽에 있는 삶은 결국에는 계속 그냥 정체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나이만 먹으면서 계속 사회나 집과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이 삶 자체를 좀 깨고 좀 싶었고요. 결국에는 이게 시간만 흘러가는 이런 과정 내에서 제가 좀 저런 걸 깨서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저는 기술사라는 걸 찾게 됐고 꼭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계기가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서는 이 기술사만큼 저거에 부합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학원도 가보고 다른 자격증도 짜보고 다 했지만 과연 저걸 정말 뚫고 나올 정도로 내 삶을 바꾼 게 있을까라고 하면은 기술사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어렵게 방향 자체가 잘 맞은 거죠. 오신 분들 다. 그냥 어렵게 마음 먹으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저게 제가 그 문자 받았었던 내용인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두 개를 다 땄고 우리는 2025년도에 저 문자를 받는 게 목표시잖아요. 25년도에. 아니라도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네. 당연히 목표를 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79일이 남았어요. 뭐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할 텐데 사실은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번 주에 다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개강을 다 한다라고 봤을 때 저 79일 동안 차별화된 요소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한 6개월을 지나서 또 한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론 레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죠. 상위권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올해 나가셔야 되고요.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8월 시험 끝나고 또 6개월 텀을 또 버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일단 134회 시험 본 건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일단 5회죠. 136회에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 아까 이용철님처럼 저 내년을 보고 있는데요. 김용철님처럼. 내년을 보고 있는데 하실 수 있죠, 당연히. 내년을 보더라도 올해 점수를 최대한 많이 올려놔야 돼요. 지금 내가 올해 55점인데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까? 바둥바둥 하는 거죠. 내가 최대한 56, 57 최대한 해놔야 내년 1월이든 5월이든 노릴 수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어,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문제도 좀 보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제공을 좀 해드려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제 생각을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135회 시험을 지금 분석을 한 거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평균이에요, 평균. 117회부터 134회니까 평균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느 정도 패턴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패턴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소프트웨어 공학 서비스 보안 DB에 집중해야 되는 건 마치 우리의 국영수 같은 과목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다음에 경영, 네트워크, 인공지능 요 세 가지 정도를 플러스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저 중간에 있는 거 보시면 135회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22.58%. 저기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그 테스트 뭐 이런 것까지 다 인공지능이 엮는다고 하면 아마 25%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다? 인공지능이 과거에는 필수 과목에 안 들어갔지만 지금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다, 이제는. 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최근 3회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비중이 높아요. 이제 5가지 과목이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인공지능 부분이 높아졌다는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은 중요 도메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응용으로 처리된 도메인들 비중이에요. 90.26%.
135에는 83%. 그리고 마지막 최근 3회만 보더라도 89%잖아요. 네. 그럼 저에겐 뭐다? 다른 거 알고리즘 뭐 이런 거 조금 좀 소홀하게 하더라도 네. 제가 얘기한 저 음영으로 처리된 도메인들만 꽉 잡고 일단 가면 크게 합격하는 데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들을 제가 풀이 문제들을 그때 한번 네, 공유를 이걸 좀 드렸었잖아요. 음. 아마 1교시 때 제가 복기를 보니까 1교시 때 무너지신 분이 많아. 저 문제를 보고. 일단 알기는 아는데 다 애매하게 아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1교시 문제들이 다 그래. 프리시전 리콜 과연 리콜 그래프 ROC 커브를 못 들어본 사람은 있을까? 근데 과연 쓰는데 그럼 제대로 적은 사람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 멀티 LML 정도는 쓸만하죠. 멀티모달 LML. 요구사항 추적표도 쓸만하죠. 아, 이건 고은영님 진짜 잘 쓰셨을 것 같아. 네. IBM도 주간기술 동향에 나왔던 거거든요. 저것도. 네. IBM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것도 뭐 복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응용해서 잘 쓰셨대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뭔가 네트워크 관리를 자동화하는 기술 뭐 이렇게 잘 쓰셨고 뭐 GM과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도 나온다 했던 거였고 이것도 실루엣 가스도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거. 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그냥 말만 한번 들어보거나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거. 불편 추정량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 네, 이러다 보니까 1교시는 많이 좀 당황을 하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썰을 푸는 것도 한두 개씩. 그리고 이게 썰로 풀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다 팩트형 문제들이 다 대부분 기술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중될 것 같아요. 와이파이 저 뭐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저걸 해설지를 하려고 좀 자료 찾아보긴 했는데 없어요, 나와 있는 게. 그런 걸 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저거를 썼다는 건 거의 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이건. 그래서 여기에 손을 대는 거는 굉장히 약간 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묻어가지고 가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아닌데 이것처럼 그냥 거의 홀로 뛰어들면 혼자만 죽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가 약간 제거해야 되는 문제지 않았을까. 팬텀 충돌도 있었던 건데, 네. 못 보셨을 것 같고요. VA나 AGI, ANI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썰 문제죠. AGI 저 기술 부채. 그리고 위에 요구사항 추적표, 멀티모달 이런 정도는 충분히 뭔가 본인의 지식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는 좀 종합해 보면 다 어려웠다 다. 그런데 멘탈을 끝까지 잡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문제를 대응을 하셨던 분이 점수가 나올 거다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어차피 비교예요, 비교. 아, 2교시가, 네, 제가 여기 좀 적어놓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뭐 쓸 게 별로 없어요, 2교시가. 보면. 안정교와 6G는 쓸만하죠. AI 디지털 교과서, 이거는 다 나올 거라고, 그 뭐죠, 모의고사에서 3개 학원에서 다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가 문제예요, 나머지가. LMM도 이제 앞에는 괜찮은데 LMM의 아키텍처 4개를 적으라고 하니까 이거 뭘 적어야 될지 아마 조금 네, 고민이 되셨을 것 같고 회기 모형도 이걸 아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고득점이 나왔을 것 같은데 회기 모형. 네. 등분산성, 다중공선성, 네. 저걸 많이 아셨다고 하면 네. 좀 저거는 고득점이 좀 됐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썰을 좀 푸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반정규와 그리고 6G, AI 디지털 교과서 혹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네, 5번처럼 네, 어느 모델 아키텍처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방어 쳐줬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교시가 진짜, 네. 점심 먹고 집에 가신 분들 약간 후회하지 않았을까? 네. 3교시가 그나마 좀 그래도 쓸만하지 않으셨나요? 네. 다 예측했어요, 다. 여기 있는 것들. 뭘 골라서 쓰지 대체? 묻기를 봐도 뭘 골라서 쓰지? 다 이런 고민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이게 뭐 정리가 안 돼 있거나 하더라도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프로젝트 관리는 무엇인가? 원영님 되게 잘 썼을 것 같아요. 저, 그래요? 차별화 측면에서.
오늘 주간 모의고사는 저걸 썼는데요. 네, 아, 그때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안 하고 그냥 3번, 4번, 네, 5번. 네, 네. 아마 1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골랐을 것 같아요. 제가 1번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점수를 더 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 문제를 선택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 이것도 저희 주요 모의고사 때 냈던 건데, 네. 저것도 막상 쓰려고 하면 쓸 게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엔지니어링의 뭐였죠? 이게 기술 요소 활용 방안. 아마 저희가 아마 제 기억하는 저거 스크린샷 보시면 유사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법들 좀 프롬프트에 관련된 기법들로 좀 잘 적으시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요것도 그냥 정의만 적는 부분이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손대기 좀 어려운 문제. 멀티 클라우드가 그나마 손댈 수 있는 문제. 양자암호 기술도 저거 문제를 저게 낸 이유가 있어요. 저희 반은 그래도 양자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저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 출제 의도가 뭐냐면, 너 양자암호 통신이랑 양자 내성암호랑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 이걸 지금 낸 거예요, 이거를. 네. 정말 기초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QK랑 PQC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그거잖아요. 저 양자 암호 통신과 내성 암호 그 두 개를 비교하라고 한 거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정말 잘 식별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반은 아마 그것도 좀 혼동해서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셨다라고 하면 저 문제 골라볼 만한 문제였고요. 데이터 가치 평가. 최근에 이 데이터 가치 이 평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들, 거래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어,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 데이터 평가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마치 음, 감정하듯이 그렇죠? 네, 감정하듯이 저거를 뭐 데이터를 이제 평가하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썰로 굉장히 좋게 네, 좀 고를 만한 문제죠.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고 네, 문제점 대응 방안 저것도 그대로 예측한 문제가 그대로 나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뭘 골라서 쓸지인데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썰에 좀 더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진짜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처럼 이렇게 무난한 문제들은 차라리 안 건드리는 게 나은 네,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나 이런 오히려 내가 다른 것들을 알고 있다면 차별화 요소로 그걸 적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교시 네. 뭐 제외를 해야 될 게 그냥 명확해요. 4교시는 그냥. 네. 제가 이항분포랑 포화성분포를 아까 뒤에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것도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출제를 했고요. 확장성 해싱이 좀 애매해요. 저 확장성 해싱이라는 게 해싱 알고리즘, 해싱 테이블 뭐 이런 거랑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저걸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면 어, 대부분의 분들이 모험을 걸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건 또 제외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나머지는 뭐 제가 생각에 빅데이터 시각하는 10명 중에 한 9, 8명은 다 골랐을 것 같고 8, 9. 제로 투 트러스트도 마찬가지고. 무결성 제약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고를 게 없기 때문에 무결성 제약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 남는 게 인공지능 테스트가 남는단 말이에요. 네. 저걸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이 교시가 약간 차별화 요소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고선 정말 제가 예측했던 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잘 썼겠거니 정말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복기를 보니까 아닌 거야. 복기를 보니까. 듣고 나오고 나중에 저 이거 문제 진짜 자신 있게 썼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네. 써봤어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이거를 다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설명을 메타모픽이랑 그리고 뉴런 커버리지는 어떤 거고 그리고 최대 안전 반경이 뭐예요? 이렇게 다 표시해가지고 다 보냈잖아요. 네. 커버리지 검은 경우 중에 하나 더 있었고. 네. 이렇게 해서 비교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만약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찍어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쓰는 거, 점수를 아무리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면서 현타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경계성 보안, 네, 경계 기반의 보안, 제로 트러스트 이거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네, 그래서 아마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아마 다 잘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종합해 보면 1교시 어려웠잖아요. 다 어려웠다, 다. 네, 다 어려웠다. 실루엣 개수 아마 400명 중에 실루엣 개수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5명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실루엣 개수를 잘 못 썼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다 못 써, 어차피. 다 못 쓰면 이게 묻혀가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최철학님 예시를 계속 좀 들긴 하는데 최철학님 성적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분 합격하실 때 제가 이분이 되게 임팩트가 있어서 그래요. 네. 133회 합격하셨지? 최철학님이 보세요. 1교시 53.4야. 이분. 그러면 아마 요번 1교시랑 되게 비슷해요. 쓴 거 보면. 네, 그때 나왔던 문제들 보면 이때도 다 예측을 다 하긴 했었죠. 이렇게 동용암호, 전자봉투, 노에스큐엘, 뮤테이션 테스트 좀 쉬웠네요. 이때는 이렇게 쉬울 때도 53.4를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오다 친구는 2교시가 66.3, 3교시 60점, 4교시 66.7. 네. 세부 점수를 한번 봐볼까요? 세부 점수를. 네, 2교시를 15점, 16.3, 16.7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럼 이분이 어디에 점수를 많이 받았나? 네. LMM이 16.7인가요? 17.3짜리가 있네, 여기. 네, 요거거든요, 요거. 네. 여기. 하드웨어 규모 산정, UI UX 가이드, 그리고 LMM, 그다음에 저기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저거죠? 네. 제가 저분을 굉장히 오래 봤잖아요. 3년 이상 봤거든요. 저걸 점수를 높게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특히 팩트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기술 문제만 나오면 제발 기술 키워드 좀 쓰세요. 이랬던 분이에요. 네, 이분. 근데 LMM의 랭체인과 그 랭체인을 적용하는 그 기법에서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16.7점을 받아온 거예요. 네. 하드웨어 규모 산정도 예참시잖아요. 그렇죠? 수참시. 네, 수식법, 함조법, 시뮬레이션법. 수식법 할 때 그 안에 수식법 안에 들어가는 수식들 있잖아요. 예상되는 사용자 수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를 쓰지 않으면 점수를 17.3을 어떻게 받아? 네. 근데 그분이 그걸 썼을 것 같지가 않거든, 제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보는 점수랑 그리고 채점관이 보는 점수랑 다르다. 나는 내 점수만 보지만 채점관이 보는 점수는 여러 개를 400장을 쭉 뿌려놓고 그 안에서 모른단 말이야. 나는. 또 그 얘기는 내가 하나하나 좀 몇 개 빠진다 하더라도 점수가 의외로 내가 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왔어? 이럴 수 있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떠난 거니까 너무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악착같이 하나를 더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엔 그 차별화를 만들어냅니다. 점수를. 다른 분들 보세요. 하드웨어 규모 산정 과연 이분들이 수상시를 안 썼을까? 14.3 쓰신 분들도. 네. 근데 왜 이렇게 3점씩, 4점씩 차이가 날까? 과연. 네. 저는 그냥 그 내용의 어떻게 보면 분량과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충실성? 네, 이런 거라고 보이거든요. 얼마나 문제에 집중해서 그걸 최대한 많이 끌어내서 쓰려고 노력했는지. 그 차이가 정말 나중에 이제 기술사에서 채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의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근데 그게 3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시험을 보실 때도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좋게 오히려 생각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악착같이만 거기에 매달려서 쓰면 다른 사람보다 점수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다 어려워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뭐냐면 저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제가 항상 이거를 찍은 문제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실전 시험 보면 135회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여기 134회가 저 빨간색이 다 찍은 문제들이에요. 그럼 몇 개야, 지금? 5개 빠지니까 13문제 중에서 5개 빠지면 8문제를 찍어준 문제라면 찍어준 문제. 이거 나올 거라고. 네. HBM, 라그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개인정보 강화 기술 같은 경우에 마지막 주에 막 출제하고 이런 애들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그래도 점수가 높은 거예요. 저희만 이렇게 찍어준 애들을 이렇게. 근데 결국엔 뭐다? 평균적으로 전체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려면 이 찍어준 거를 잘 표현한 것도 중요한데 내 생각을 잘 엮어서 쓰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주요 시사점,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뽑았고요. 인공지능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통계까지. 통계는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한 장. 제가 이 한 장으로 정리하는 기술사 도메인 이걸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보세요. AI나 AGI 여기 있잖아요. 딥페이크 여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혼동행렬에서 ROC 커브랑 뭐 살짝 다르기는 했지만 ROC 커브랑 이게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 여기 있고요. 실루엣 캐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눌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안 눌러봤을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거를 따로 정리를 했어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실루엣 캐스의 개념 장점 구성이랑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왔을까요? 여기 실루엣 캐스 나오고 AI 태스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멀티모달, BAE 이런 것들 합치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요 기정만 보더라도 한 지금 7개 정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인공지능은 제가 단언컨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제가 이거를 막 엑기스로 압축해서 지금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나오는 것들이 보면 기계학습 크게는. 그런 다음에 저 기술 쪽. 근데 기술이라는 게 결국에 최근에 LLM이잖아요. LLM. LLM들. LLM이나 생성형 AI. 아니면 하드웨어. 네. 우리 왜 그 뭐죠? 저기 엔비디아나 그런 쪽에서 나오는 그 하드웨어 다른 그리고 보안. 보안 근데 정의도 있어.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쓸 것이냐. 어떻게 하면 모델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법 거버넌스가 AI 기본법들 같은 것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AI 경영 시스템, 같은 곳에서 얘기한 AI 거버넌스 플랫폼 이런 애들.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쪽은 아예 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리 기준을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출제를 한 거고요. 이거 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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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이 인공지능을 이제는 이제까지 조금 소홀하게 보셨다고 하면 요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어딘가 좀 붙여놓고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네. 위치는 좀 아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다행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날 건 없다. 크게 벗어나는 것들은 주간 모의고사 때 출제해서 알려드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시사점 일단 1번이고. 아,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인데요. 제가 아까 기본 토픽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토픽이. 그래서 제가 출제가 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한번 해봤어. 제가 이 한 장으로 정리하는 기술사 도메인, 이거는 다 기본 토픽들 위주로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가치 평가, AI 디지털 교과서, 이 프로젝트 관리는 제가 여기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요구사항 추적표, 기술 부채, 저쪽에 보이시죠? 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저기 5G 핵심 기술이랑 마지막에 주파수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펙트럼 정리된 것까지도 있었고
양자암호 통신, GM이랑 소와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여기. 네. 제로 트러스트, 팬텀 충돌 여기 있었어요. 팬텀 충돌. 네. 안정비가 저기 있고 데이터 시각화 저쪽 끝에 있고. 네. 인공지능 뭐 이건 다 보신 거. 네. 저 뒤쪽에 CA나 OS 이런 것들이 안 나왔고 이것도 보세요. 여기 통계인데 다중 근거성, 이하국보랑 토화성 국보 이거 나올 것 같다고 불꽃 마크까지 나옵니다. 다. 아, 요게 기본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서 백투더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뭔가 막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가이드 막 외우고 뭐 이런 것보다도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의 큰 그림을 파악하고 정말 이 안에 이 기본적인 도메인에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네. 어,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싶었고, 자, 이게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인별의 개인별, 제가 복귀 파일 같은 것들을 다 살펴보고, 이제 개인별로는 다 코칭을 좀 해드릴 거예요. 보고, 네. 아, 뭐가 부족하신 것 같고, 이게 점수가 얼마 나올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복귀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그래야 내가 점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제가 드린 것처럼 아무리 예측한 문제가 나와도 평소에 내가 잘하는 문제가 나와도 결국에 시험장에서 100%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시험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절대 주간 그 시험에는 빠지면 안 된다. 모의고사 꼭 봐야 된다. 시험을 봐야 되는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보는 게 네, 이게 합격하는 비결이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네, 기본 토픽들 충실해가지고 아까 그한 장으로 정리한 그 도메인에 나와 있던 그 토픽들 집중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도 포함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 자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커리큘럼 좀 짜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5월 17일 날 시험이니까 10주 뒤에 시험, 10주 뒤. 심화반 모의고사 하나 있으니까 11주 뒤에.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고 시험 보고 한 바퀴 돌고 시험 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따라가시면 그냥 내가 계속 뭔가 레벨업이 되고 레벨업이 되고 레벨업이 돼서 제가 합격이라고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네. 그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진짜 빠지시면 안 되고 모의고사 꼭 보셔야 되고 쓰는 거 있으면 항상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수능 연습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모의고사 때 한번 테스트해보고 여기 그래야 이걸 가지고 개선을 해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태 멘토님이랑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매주 주간 모의고사 그리고 목차 셀 텐데 저희 반이 실제 대전 쪽은 서울은 이제 뭐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서로 경쟁한다고 안 올리기도 하는데 이 대전 쪽은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지를 좀 먼저 좀 드릴게요. 이거 저희 보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반이랑 대전이랑 물리적으로만 떨어져 있지 같은 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같은 반이 항상 등수도 같고 좀 문제도 같이 풀고 네. 그래서 40명이랑 같이 동기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용태 멘토님이랑 저랑 이렇게 목차랑 셀테를 이렇게 올려요. 그럼 여기에 달아주세요. 예, 올려주세요. 제가 쓰는 거 많이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올려주시고 내가 진짜 시간이 안 나. 정말 시간이 안 나면 이 목차라도 올려주세요. 목차라도. 목차라도. 제가 다음 주에 할 거 이미 올려놨거든요. 여기다가. 다음 주에 다 올려놨으니까 네, 목차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차를 잘 이제 안 해보셨던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뭐 1교시 이렇게 문제를 쭉 내면 이걸 관련해서 목차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좀 거의 합격권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적었죠. 내가 차별화될 요소들까지도 막 적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목차 잡고 싶으면 이 대단락이랑 가나 정도만 잡아도 괜찮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목차 연습이 뭐가 좋냐면
2교 시험부터는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 3개가 있으면 물어본 거 써가지고는 15점, 16점이 최고가 거기서 그냥 끝나. 근데 얘를 논리적으로 써가지고 연결해 쓴 다음에 내 의견을 딱 방점을 찍으면 아까 최철학님처럼 17점씩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논리적인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단락과 단락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2교시부터. 네. 우리가 2, 3, 4교시는 2교시 형으로 보니까. 그 훈련하는데 이 목차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목차를 연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부터는 계속 해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원래는 문제를 기준으로 이제 좀 내게 되는데 제가 요번에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멘토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 출제된 문제에서 이제 내주실 거고 저는 문제를 좀 바꿔서 문제를 막 만들어서 낼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5개 다. 그래서 흐름상 이렇게 연결이 다 돼요. 그러니까 목차를 다을 때도 이 연결해가지고 답을 작성하는 연습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럼 셀테는 못하더라도 목차는 해서 올리기. 지금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목차 잠깐 말씀 좀 드렸고요. 셀테도 당연히 시간이 나면 하셔야죠. 네, 하셔야 되고. 모의고사가 한 번이 지금 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일요일 날은 이제 서울은 토요일 날 보는데 저희는 이제 일요일 날 여기서 보는 걸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문제도 서울에 있는 그 문제랑 똑같이 하려고 해요. 똑같이 해서 아예 변별력이 있게 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굳이 올라오시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독하고 뭐 총정리하고 뭐 이런 일정들은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일정을 이렇게 중간에 쭉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되면 2바퀴 돌리는 거잖아요. 전체 도메인은. 그래서 중간에 모의고사가 한 번 있고 그리고 300분 시험이 2번 있어요. 지금 보면. 이때는 시험만 볼 거고 이때 8주차 때 총정리를 할거 전체 도메인. 아 이거 나올 것 같으니까 공부하시고 이거 중요하니까 준비하시고 이렇게 총정리하고 시험 보고 네 실전 시험 보고 시험 보는 기기가 돼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네, 할 예정입니다. 네, 암기나 뭐 이런 것들은 네, 될 것 같고요. 여기 자료들을 제가 조금 개편을 좀 했어요. 네, 개편을 좀 했고 이게 본인마다 이제 보는 자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주로 보셔야 되는 자료는 요 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네. 그래서 기본 자료 토픽도 토픽 목록도 제가 싹 지금 다 고쳤거든요. 이영태 멘토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 토픽 목록도 싹 지금 개비를 다 한번 하고 있고 기출 문제도 새로 정리했고 출제 빈도 분석 원래 이제 알고 있었던 거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이것도 계속 제가 그 기본 핵심반 강의를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걸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봐야 되는 것들을 또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갱신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총정리하거나 내가 뭔가 시간이 없는데 전체 정리를 할 때 좀 굉장히 도움이 돼요. 큰 그림을 볼 때. 그래서 지금 내가 도메인 범위를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거를 회사에서 혹시 B4나 아니면 A3 출력이 가능하시면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수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특히나 이제 공부 시작하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강추드리거든요. 강추. 그래서 내가 도메인을 좀 익숙해질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험서는 원래 우리 수험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옆에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누르면 이제 수험서가 나오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 트랜잭션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 아 뭔가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계속 뭔가 연결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기본 핵심반 교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왜 링크가 안 되지? 아 요게 사진이네 사진. 사진을 누르고 있었네. 네. 누르면 이걸 제가 권한을 다 드렸으니까 누르면 IT 경영에 관련된 것들을 전체를 다 이렇게 넘기면서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그 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서비스까지 써서 서비스까지만 이제 되는 거고 앞으로 링크가 계속 이렇게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이걸로 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 막 주간기술 동향, 뭐 전자신문 이런 애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뭐 뉴스 진짜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그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자, 이제 오늘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베이스라인의 기준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준선을 가지고 제가 베이스라인을 그어드릴 거예요. 네. 1단계. 일단 오늘 10문제 다 못 썼다? 여기부터 시작해요, 여기부터. 네. 이렇게 여기서 분량을 시간 내에 하는 것부터 극복을 하지 못한 이상 아무리 한 문제를 잘 쓴다고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2단계 이게 되게 되면 이제 기본 토픽 숙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토픽 키워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여기인 것 같아요. 들어가고 이거는 암기 좀 더 하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좀 더 많이 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목차 잡거나 이런 쪽이 이제 3단계 쪽이고 내가 4단계다. 4단계다. 중요한 게 뭐냐면 차별화 요소고요. 차별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쓰거나 아니 남들 안 쓰는 거 쓰거나 이런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실수를 줄여요. 실수. 59점대는 진짜 종이 한 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지금 이분이 연속으로 59점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한 문제만 그 한 문제만 15점으로 딱 바꾸잖아요. 그럼 이게 60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이게.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뭘 해야 된다? 네, 실수를 줄여요, 실수를. 그러려면 다양한 케이스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연습을 하려면 결국은 와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쓰는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영태 멘토님이랑 같이 어느 단계에 계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직도 이 공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공부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루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루틴을. 그걸 뭐 꼭 앉아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내가 그 시간에는 반드시 공부를 한다라는 그 루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항이 생겨요. 네. 공부를 하려고 책을 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저항이죠. 네. 가방에서 노트북 꺼내는 것 자체가 저항. 왜 더 훨씬 더 달콤한 것들이 많잖아요. 핸드폰만 키면 뭐 유튜브며 넷플릭스며 재밌는 게 그냥 깔려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습관이 100일은 걸려요. 100일.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습관이 안 잡혀 있다? 그럼 시간을 정하든 뭘 하든 어쨌든 공부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하시고요. 그 시간에는 가서 놀더라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책은 펴놓고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3개월 동안 계속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훈련이 되신 분들이 있겠지만요. 네. 분명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잘 찾아보면 있어요. 공부할 시간. 네.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찾아드릴게요. 네. 자, 그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어떤 그 수강생들이 저는 뭐 몇 년째 하는데 계속 멈춰 있는 것 같다 지금 나아진 게 없는 것 같고 계속 이거 뭐는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를 보고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위 방향에서는 저렇게 보이지만 옆 방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멘토가 보면 알아요, 옆에서. 이게 방향이 제대로 가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해가지고 옆으로 가고 있는지. 근데 멘토가 잘한다고 하면 잘하고 가고 계신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근데 멘토가 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이거 아닌 것 같고, 좀 더 셀트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셀트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정체가 되기 시작하는 그거를 옆에서 봐준 거예요. 그래서 좀 신뢰를 하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럼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요거죠, 요거. 제가 저희 반이 끝나고 나면 이걸로 쭉 집계를 해요. 첫 시험 점수와 그리고 마지막 주 점수에 개선이 있었는지를 비교해서 보다. 네, 보면은 다 빨간색들이 많잖아요. 빨간색이 개선이 된 거. 어떤 분들은 막 13.8점씩 이렇게 올라요. 네. 어떤 분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저분들 보면 집중 못하고 뭐 중간에 주간 모의고사 빠지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네. 근데 저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꾸준히만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저렇게. 내가 보기에 위에서 이렇게 보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점수 분석을 해보면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를 좀 믿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37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 2번 남았어요. 그럼 정리를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해야 되는 방향은 인공지능이랑 기본 토픽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인공지능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다음 회차에 또 기본 토픽 와우 우르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뭐가 나오면 그게 이제 앞으로 대세일 것 같아서 다 몰려가고. 근데 그 다음에 기본 토픽이 또 나오면 다 무너지는 거야 또. 예. 그렇게 공부를 뭐 몰빵으로 하면 안 돼. 우리 인생 자체를 시간을 몰빵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누구나 다 시간과 관계없이 어떤 시점과 관계없이 트렌드와 관계없이 꾸준히 나오는 건 저는 기본 토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본 토픽 위주로 공부하시되 인공지능을 할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보완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공부 방향을 그렇게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이 저희 커리큘럼 상으로 있는 게 그냥 막장 게 아니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다 짠 거기 때문에 이 루틴을 지켜줘야 돼. 적어도 일요일 날 와서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보라고 하면 모의고사 보고 주중에 셀퇴하고 목차 올리고 이 루틴을 지켜주셔야 이게 빨리 합격하고 그만큼 돈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하는 거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시험.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완벽한 강의였나요? 네, 그럼 잠깐 좀 쉬었다가 저희 바로 이어서 네, 이용태 멘토님 또 네,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